자, 페이지 22쪽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동거리는 35m고요. 변이는 5m입니다. 2번에 1번 답은 2.5m/s, 2번 답은 12m. 3번에 평균 속도는 1.5m/s, 순간 속도는 3m/s. 4번에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등속도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 5번의 답은 V1 플러스 V2분의 2 V1 V2 이게 답이네. 6번에 1번 가는 5m/s, 나는 2m/s. 2번에 가는 4m/s, 나는 0. 7번에 평균 가속도는 A, B, C가 같고요. 평균 속력은 C가 제일 크고요. B, 그 다음에 A가 제일 작아요. 8번의 답은 20초. 9번에 1번 답은 4m/s 제곱, 2번은 24m. 10번에 1번은 4m/s, 2번은 20m. 11번의 답은 2L분의 V제곱 빼기 V0 제곱. 12번에 1번은 리을, 2번은 기억, 3번은 니은 디귿, 4번은 미음. 자, 다 들으셨죠? 자, 틀린 거, 설명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친절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불러보세요. 3번, 5번, 11번, 6번하고 8번이요. 6번, 8번 해볼게요.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3번은 가로축이 뭐예요? 시간. 세로축이 뭐예요? 위치, S.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좌표를 줬어요. P점이라고. P점은 몇 초 동안에? 6초 동안에 어디에 가 있어? 여기 있던 게 9m에 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선이라고 뭔가 슉 접선이라고 이렇게 줬죠. 얘는 좌표가 얼마? 3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건 6초 동안의 평균 속도. 6초일 때 순간 속도 그렇게 구하거든요. 자, 6초 때까지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있던 놈이 처음에 0에 있던 놈이 6초가 지났더니 어디가 있어? 9에 가 있잖아. 그럼 평균 속도는 끝났죠. 6분의 9. 그래서 1.5가 되는 거고요. 순간 속도는 별거 없고요. 얘 곡선이죠. 곡선의 기울기는 못 구하잖아. 니들 아직은. 그래서 이 접선에서 기울기를 뒀죠.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T분의 S니까 V죠. 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순간 속도예요. 그럼 얼마야?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그치? 그럼 3분의 얼마라고? 9.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저거 별거 없어. 순간 속도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크게 의미 안 둬도 된다고. 5번. 물체가 A점에서 B점까지 직선을 따라 V1의 속력으로 운동한 후 B에서 A까지 직선을 따라 V2의 속력으로 되돌아왔다. 평균 속력 이거 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숫자로 했었잖아요. 문자로 나니까 또 못 풀면 어떻게 해. 가보자. A점에서 B점까지 갈 때는 얼마의 속도로 갔대? V1의 속도로 갔대. 올 때는 얼마의 속도로 왔다고? V 속도로 왔다고. 그치? 뭘 구하래? 평균
속력을 구하래지.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안 주어졌어. 그럼 뭐라고 놓자? S라고 놓자.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A에서 B까지 시간 T1은 뭐라고 써요? V는 T분의 S, T는 V분의 S. 맞아? 그럼 V1분의 S야. B에서 A 때까지 걸린 시간은 T2 V2분의 S. 끝났어.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 얼마야? T1하고 T2 더한 거지. V1S 더하기 V2S 분의 이동거리 왔다 갔으니까 2S. 밑에 거 계산 V1 플러스 아니지 곱하기지. V1 곱하기 V2 분의 V1 더하기 V2S 분의 2S. 번분수 계산 V1 플러스 V2 V1 V2 2 S는 지워줄 거고. 맞아? 그래서 답이 저렇게 나오겠네요. 맞아. 이런 거 못하는 건 수학이 아직 못해서 그래. 문자에 대한 거부감. 과거하게 놓으시면 돼요. 문자 주어진 문자들은 뭐야 숫자처럼 생각하면 되고 A, B 사이의 거리는 안 줬으면 특별히 문자로 놔. 쟤는 답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지워지겠지 생각하고 그냥 식 쓰는 거라고. 알겠죠? 수학을 못해서 그래. 저런 거 틀리는 건. 갑자기 2분의 S가 아니라 ES. 뭐라고? 그러네. 이거야? 아니 그 위에 거 제가 응? ES 이거라고? 네. 그래서 이게 맞다고? 네. 아이씨 진짜. 그러네. 고마워. 자, 그래서 5번 해결. 6번 볼까요? 6번은 뭐야? 야, 6번을 틀리는 건 문제를 안 읽는다는 얘기인데? 자, 6번 해볼게요. 그림같이 철수와 영희가 운동장에 있는 200m 트랙 지점 A에 함께 서 있다가 동시에 출발해서 철수는 트랙을 따라 반바퀴 돌고 영희는 트랙을 가로질러 지점 B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갔다 되돌았는데 20초가 걸렸다. 이때 A, B 사이의 직선 거리는 40m입니다. 철수는 반바퀴를 돌고 영희는 갔다 왔대요. 0에서 20초 동안 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자, 철수 어떻게 갔다고? 자, 이렇게 있는데 철수는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죠? 철수가 이렇게 갔다고. 철수 이동거리 얼마예요? 100m. 100m예요? 그러네. 철수 이동거리 100m야. 변이는? 40m. 그럼 끝났잖아.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치? 그럼 평균 속력은 V는 T분의 S 몇 초 동안에? 20초 동안에 100m 갔으니까 얼마? 5고요.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20초 동안에 40m 간 거잖아. 그럼 얼마? 2가 되겠죠. 맞아. 2번 영희 이동거리 얼마? 갔다 왔어. 에? 80 변이 0. 그럼 속력 20분의 80? 4 속도 빵 됐지? 자, 그래서 6번 해결. 8번은 그림을 그려야겠네. 길이가 100m인 기차가 고든 터널 속을 일정한 가속도로 지나가 있다. 기차 앞부분이 터널을 지날 때 속도가 15였고 기차 뒷부분이 터널을 빠져나올 때 속도는 25였대. 터널의 길이가 300m일 때 터널을 빠져나간 시간을 구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터널이 있대요. 터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터널의 길이 나왔냐? 300m. 터널 300m래? 네. 300m인데 기차가 몇 미터짜리래? 100m짜리래. 자, 이 들어가는 순간에 속도가 얼마래? 15래. 그런데 기차가 빠져나갈 때 속도가 얼마라고? 25라고. 맞아. 네. 야, 그럼 기차 몇 미터 갔냐? 400m 갔지? 앞대가리 기준으로 가든지 뒷대가리 기준으로 가든지 해야 될 거니까 몇 미터 간 거라고? 400m를 간 거야. 그러면 변이 알고 처음 속도 알고 나중 속도 알아. 뭘 구할 수 있어? 등 가속도식 세 번째를 쓰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 EAS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 간다. 2A 400 V제곱 25제곱 빼기 V제로 15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625 빼기 220. 625에서 225 뺀 거니까 400이에요? 네. 400이니까 A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네. 맞아? 등가속도 첫 번째씩 쓰면 V는 V제로 더하기 AT 25 15 2분의 1 T 얼마? 20. 20초. 그래서 20초 걸렸어요. 11번. 물리 문제 풀 때 꼼꼼하게 써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가 잘 모르겠다. 그림 그려.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해야 뭔 문제를 풀든 말든 하지. 오케이. 그런 거 안 해보고 응 몰라 그러면 안 돼. 안 늘어 그러면. 자, 길이가 L인 전동차가 앞부분을 V제로 속력으로 통과했고 뒷부분을 V의 속력으로 통과했대. 그럼 얼마 이동했다는 거야? 앞대가리가 통과할 때 V제로고 뒷대가리가 통과할 때가 V니까 자동차 길이 L만큼 갈 동안 그만한 속도 변화 생긴 거지. 그냥 세 번째씩 쓰면 끝나요. 2 A L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 A는 2 L분의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 답이에요. 그냥 등가속도 공식 써달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저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지? 자, 숙제 풀이 다 했고요. 오늘은 뭐 할 거다? 페이지 28쪽 뉴턴의 운동법칙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가 그리고 물리할 땐 제일 중요해. 잘 들어. 자, 일단 힘이 나와요. 힘에 대한 정의가 정확한 힘 기호를 뭘 써요? F. 힘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물리가 16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물리가 발전하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물리가 거의 쓰레기였어. 왜? 힘에 대한 정의가 그지같이 돼 있었어. 누구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힘의 정의를 이상한 궤변으로 나름 논리적이긴 하지만 설명을 해놔서 힘에 대한 정의가 똑바로 안 되니까 물리가 어느 때는 맞다가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힘에 대한 정의를 누가 똑바로 얘기해놨어? 갈릴레이가. 갈릴레오인지 갈릴레이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레오인가? 갈릴레오 갈리. 그래. 그 이름은 뭐야? 갈릴레오 갈릴레이야? 갈릴레이가 성이래. 근데 우리는 친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성을 불러야지.
자, 미국 놈들은 친하면 이름 부르고 안 친하면 성 부르는 거라며. 그래서 보통 대화할 때 응 뭐라고 불러도 돼 라는 건 너랑 나랑 친해졌으니까 이름 편하게 불러 그 따로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지? 우리는 성을 부르면 뭔가 이상하잖아. 어이 이 어이란 말 빼고 어이 이씨 이거 거의 싸우자는 거구나. 어찌됐든 갈릴레이 이 사람이 힘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부터 물리가 제대로 발전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힘에 대한 정의는 힘은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힘을 받은 물체는 모양이 변할 테니까. 두 번째 게 중요하죠. 힘은 뭐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 이 운동 상태를 결정하는 값이 속도예요. 뭐라고? 속도라고.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값이 뭐라고? 속도라고. 그럼 힘은 뭘 변화시키는 거다?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이게 정의야. 똑바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를 보고 제 힘 작용하냐 안 하냐? 응, 안 해요. 이건 다 알아. 지나가는 할머니도 알아. 그런데 꼭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오, 힘 작용하고 있네. 이딴 소리 한다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론이야. 우주 공간 생각해. 내가 물체를 집어 던졌어. 내 손을 떠나 나갔어. 내 손을 떠났으면 더 이상 힘 받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 물체는 속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속도 변화가 없다고. 곧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야.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게 머릿속에 없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고. 아유, 내가 그러겠어? 본인이 그래. 여기서 50%는 그러고 있어. 몇 번 구박을 받아. 계속 그러는 사람도 많아. 자, 그럼 힘의 정의가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게 힘이야. 그럼 거꾸로 가자. 물체가 힘을 안 받았어. 그럼 물체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걔는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곧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뭔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맞아?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 관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관성은 힘에 대한 정의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야. 관성이 뭐라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관성이야. 그런데 물질 종류에 따라서 관성이 큰 애도 있고요. 관성이 작은 애도 있어요. 관성이 크다라는 건 운동 상태가 잘 유지된다는 거고요. 관성이 작다라는 건 운동 상태가 잘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받았을 때? 힘을 받았을 때. 자, 내가 힘을 줘서 집어 던질 거야. 어떤 게 더 잘 날아가?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나와. 야, 건물 좀 집어 던져. 잘 날아간다며. 야, 그 놀리면 지구 부식이 딱 좋겠다. 야. 와, 질량 무거운 거 찾아가지고 일단 던지면 잘 날아가니까 뭐 자동차고 뭐고 다 날아다닐 거 아니야. 좋은데? 히어로가 되겠는데? 그래서 관성의 크기를 뭐라 부른다? 질량이라 부르는 거예요. 관성의 크기가 곧 뭐야? 질량이야. 이 얘기를 중학교 1학년짜리들한테 어떻게 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질량 그리고 뭐라고 배워? 안 배웠냐? 중학교 때 질량 뭐라고 배웠어? 물질의 고유한 고유한 양. 이게 뭔 개소리야. 어떤 건 고유하지 않아? 나도 고유하잖아. 그럼 나도 질량이야?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중학교 1학년짜리 내 좋다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
그치? 그래서 중앙면 1학년은 장소에 따라 안 변화, 고유한 양 그렇게 가르친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관성,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성질을 관성이라 부르는데 어떤 게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가 잘 유지된다. 그 관성의 크기를 뭐라 부른다? 질량이다 부르는 거다. 오케이. 운동 법칙 세 가지를 할 거야. 이거 누가 정리했다고? 뉴턴이 1800년대 프린키피아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운동 법칙이 세 개가 나와요. 제1법칙, 운동의 제1법칙,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관성의 법칙. 써볼게요. 조건이 들어가야 돼. if 절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을 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알아야 돼.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대. 그런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을 다 더해. 그걸 두 글자 뭐라 불러?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힘을 다 더해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그 힘을 뭐라 부르냐고. 두 글자 합력. 세 글자 알짜 힘. 오케이? 그래서 합력이라는 말하고 알짜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합력 알짜 힘이 얼마일 때? 응? 0일 때. 곧 실제적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힘의 평형일 때. 힘의 평형이란 말이 뭐야? 알짜의 명이란 말이야. 기억해야 돼. 되게 중요한 편이라고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조건 하에 그럼 물체는 실질적으로 받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정지했던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다고 그럼 그 물체는 어떻게 될까? 응? 너무 쉽잖아. 어이씨. 제가 이 파란색 물체에 아무런 힘도 안 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뜰 거예요. 너희들 비웃잖아. 그러니까 사기치네. 알잖아. 아무 힘도 안 주면 얘는 어떻게 하고 있을 거야? 가만히. 정지 있을 거잖아. 알면서 왜 대꾸라니. 그래서 정지할 거라고. 그치? 이건 다 알아. 지나가는 개다. 의사소통만 되면. 그런데 요거는 은근히 힘들어하더라. 왜? 머릿속에 여러분들 유전자 속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량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었다고. 그런데 아무런 힘도 안 줘. 그럼 어때? 그럼 어떻게 되냐고. 우주 공간 생각하라고. 내가 던졌어 공이 내 손을 떠났다고. 그 새끼 가다가 서? 가다가 막 혀? 아니요. 얘기하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고. 계속 가요. 그 속도 그대로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지. 계속 가요. 집에 가요. 그 속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계속 똑같이 갈 거라고. 맞아. 네. 이걸 갈릴레이가 한 거야. 어디 속에서? 머릿속에서. 천재들은 그게 가능해. 오. 일반인들은 안 되는데 천재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저게 운동 제일법칙이라 부르는 거야. 운동 제일법칙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뭐하고 똑같아? 힘의 정의랑 똑같은 얘기야. 맞지? 운동 제일법칙은 뭐가 0일 때예요? R자 힘이 얼마? 0일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운동 제2법칙은 실제로 제1법칙과 똑같아요. 또 힘에 대한 설명이에요. 운동 제2법칙 뭐라 불러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가 있겠네. 속도가 변하겠네. R자 힘이 있는 거구만. 그거야. 그래서 운동 제1법칙은 R자 힘이 0인 걸 설명한 거고 운동 제2법칙은 R자 힘이 0이 아닌 걸 설명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R자 힘이 존재한데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가볍구나. 뭐가 바뀌어야 돼? 운동상 운동 상태를 뭐라 본다고 두 글자? 속도 속도가 바뀌어야 돼.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곧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야. 맞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니까 맞지? 이 가속도는 당연히 힘의 크기에 비례해 반비례해? 변화시키는 게 힘이라니까? 근데 힘이 커졌더니 속도 변화가 작아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힘이라는 건 뭐 가속도하고 뭐하고 비례한다고. 맞아? 관성의 크기인 질량은 가속도하고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운동 상태 유지한다고 반비례하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 곧 관성의 크기인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인 F에 비례한다고. 맞아. 근데 저걸 는으로 만들고 싶어. 는. 비례를 는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비례상수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찾았거든. 개꿀 1이야. 그래서 F는 MA. 가 나온 거예요. F는 뭐? MA 아니. R자 힘. M은 뭐? 질량 관성의 크기인 질량. A는 뭐? 속도 가속도. 이거 전 세계 공통이야. F는 MA 썼는데 멀뚱멀뚱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 속으로 욕해도 돼. 저 물리 개 못하는 놈. 실제로 F는 MA라고 써놓은 티를 입고 다니는 새끼들도 있어요. 물리학과야. 원줄기를 분노 입고 다니는 아 진짜? 그럼 어디 있을걸요 어디? 어디 봤어? 난 봤어. 공부할 얘기. 실제로 F는 MA가 물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식이거든요. 이렇게 F는 MA 저걸 못 외워가지고 F는 뭐 이따 그따구로 외우지 말고. 자, 그래서 F는 MA가 저래서 나온 겁니다. 운동 제2법칙, 운동 제3법칙도 있어요. 아우, 목 아파. 운동 제3법칙, 제3법칙 뭐라 부른다 얘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 불러요. 저건 다 말로 하면 돼요. 자, 어떠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작용힘이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작용힘하고 상호작용하는 힘이 존재해요. 그 상호작용하는 힘을 뭐라 부른다? 반작용힘이라 부릅니다. 이건 어렵게 얘기한 거. 쉽게 갈게요. 자, 주먹으로 칠판을 쳤어요. 빵. 손이 아픈데? 나는 칠판을 쳤습니다. 그건 누가 받은 힘이에요? 칠판이 받은 힘이지. 네. 근데 내 손은 왜 아파 씨? 네가 쳤잖아. 이런 건 문과식 과학하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 손이 아픈 건 내 손에도 뭔가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맞죠? 무슨 힘이야 그게? 칠판이 내 손을 쳤다니까. 여기서 지가 쳐놓고 이러면 안 돼. 힘 받은 주체를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무리를 할 때는 그놈이지 그따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가 쳤으니까 아프잖아 이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주먹이 칠판을 치면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칠판도 주먹을 친다고. 그 힘들을 뭐라 부른다? 상호작용하는 힘들을 작용힘, 반작용이라 불러요. 이 작용힘과 반작용의 힘은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 내가 네 얼굴을 주먹으로 쳐도 너는 억울할 필요가 없어. 왜? 네 얼굴이 받은 힘이나 내 주먹이 받은 힘은 똑같다고. 근데 뭔가 억울하지. 왜 억울해? 왜 억울해? 맞으니까. 뭐라고? 나도 아프고 내 주먹도 아프다고. 내 주먹도 소중해. 왜 억울한 느낌이야? 안 들려. 맞아.
얼굴이 말랑말랑하잖아. 내 손은 딱딱하고. 그럼 안 억울해지려면 내 얼굴을 단련하면 돼. 개 딱딱하게. 아 진짜로 빵 쳤더니 손은 부러졌는데 얼굴은 말짱해. 가능해. 힘들어서 그렇지, 그치? 그래서 작용힘하고 반작용이 뭔지 알겠지? 또 작용힘하고 반작용은 어떠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찾으래. 개 쉬워. 예외가 없으니까. 뭐만 바꾸자?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자. 뭐만 바꾸자?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자. 주먹이 칠판은 칠판이 주먹. 자, 얘 책 잡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중력. 중력이 받는 거죠. 자, 중력 누가 누구를? 지구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그거에 대한 반작용. 책이 지구. 책이 지금 주어 목적어 바꾸라니까. 주어 목적을 몰라? 내 수업이 재미가 없니? 어? 아 왜 자꾸 멍 때려? 알아서 그래? 쉬워서 그래? 한 번밖에 안 때렸는데요. 한 번 때린 건 때린 거 아니야? 나도 너 한 대만 때릴게. 어? 한 대면 될 것 같아. 아니 한 번 자꾸란 말 때문에 걸렸어? 그래. 내가 확인한 것만 한 번이라. 좀 이따 다시 얘기하자. 걸리기만 해. 와, 씨. 예외의 답변이 났네. 한 번뿐이 안 때렸는데. 알겠어. 나도 한 번만 때릴 거야. 자, 그래서 작용힘하고 반작용은 예외 없어요.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입니다. 예외 없어. 분명히 얘기했지. 근데 틀린다 니들? 에이, 틀린다니까? 내가 시험 보고 확인시켜줄게. 저분들이야 라고. 한 반은 나와. 진짜야. 다음 주에 보면 안 나와. 한 달에 보면 많이 나와. 진짜야. 읽다 보잖아. 고민을 많이 하잖아. 계속 오 맞는 것 같아. 작용 반작용 찾을 때 고민하지 마. 고민할수록 미궁에 빠져. 진짜 나도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맞네. 어? 아무 생각 그렇다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 찾을 때는 뭐만 신경 쓴다? 주어 목적어 바뀐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작용 반작용 다 했어. 쓸 거리가 없어. 자, 작용 반작용하고 두 힘의 평형을 구분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두 힘의 평형,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룬대. 그럼 이 두 힘은 크기가 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여야 돼. 다르면 안 돼. 반대여야 돼. 더해서 얼마? 0이 된 거죠. 그럼 작용 반작용은 뭐가 차이야? 작용 반작용도 크게 갖고 방향은 반대잖아. 같은 거야? 왜 내거가 없어? 똑같냐고! 똑같네. 왜 대과 작용힘하고 반작용 크기 갖고 방향 반대였지. 두 힘의 평형도 크기 갖고 방향 반대지. 똑같아? 아니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작용힘하고 반작용힘은 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여러분들 돈 좋아하잖아? 돈 갖고 얘기를 해보자. 아니. 너 돈 싫어해? 아니요. 그 심하게. 아니 왜? 아니요. 너 비웃냐? 아니. 자, 돈 갖고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을 잃었어요. 왜? 아니 도박했다는 얘기 아니고. 아니 너는 뭔 짓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난 뭔 짓을 해서 100만 원 잃었다고. 네가 내 거 뺏어갔다 그 얘기 아니라. 왜 놀래고 그래? 그런데 내가 얘한테 가서 야, 넌 100만 원을 벌었고 난 100만 원 잃었으니까 쌤 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죠. 그치?
얘하고 나하고 경제 공동체면 말이 돼. 얘하고 나하고 왜 얘가 그걸 논리를 이해하겠어? 그럼 얘가 번 돈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이 입장에서. 그치? 얘 돈이야. 내 돈이야. 주체가 다른데 이거를 더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똑같아요. 힘 받는 주체가 같아야지만 더하나 빼거나 가능한 거야. 그런데 작용 힘, 반작용 힘은 힘 받은 주체가 다르는 거. 주먹에 칠판을 치면 그 힘은 칠판이 받은 힘이야.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칠판이 주먹을 쳤죠. 주먹이 받은 힘하고 칠판이 받은 힘을 왜 더하냐고. 더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면 동일한 물체의 작용은 힘이어야 된다고. 동일한 물체라는 얘기는 주어가 같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같다는 얘기야. 목적. 목적어가 같다는 얘기. 해볼게. 이렇게 흥분을 하지. 지구, 물체, 책상이야. 깜짝이야. 우주선인 줄 알았네. 책상이 이거 물체라고. 우주선 따위 왜 그려? 자, 너무 커서. 비율을 맞춰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안 보일 거 아니냐고. 자, 중력. F 아니라고 쓸게. 아이씨, 너 때문에. F1. 자, F2. F3. 여기다 쓰자. F4. 자, 여러분들 할 때 힘은 뭐로 그려요? 화살표로 그리죠. 화살표 시작점에 있을 때가 그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자, F1은 어디서 시작했죠? 물체에서 시작했죠? 물체가 받은 힘이야. 써줄게. F1은 중력. F2는 어디서 시작했어? 지구에서 시작했지. 이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F3 뭐 시간이 적지 않네. F3는 뭐야? 누가 받아서 힘? 책상이 받았지. 물체가 책상을 떠받치는 힘. 아이씨, 이렇게 많아. F4는 누가 받았어? 물체가 받았지. 책상이 물체를 미는 힘. 야, F1 나머지 다 주어 목적어가 있는데 F1이 주어 목적어가 없지. F1을 주어 목적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뭐라고 봐야 돼? 지구가 물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자, 4개에서 작용 반작용 찾을 거야.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거. 누구랑 누구? 이것들이 작용 반작용 찾을 거라고. 누구랑 누구? 주어 목적어로 바뀌면 된다니까. F1, F2 작반이야. 맞아? 네. 주어 목적어 바꿨잖아. 지구의 물체를, 물체가 지구를. 또 있지. 물체가 책상을, 책상이 물체를. 얘네들도 무슨 관계라고?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맞아? 네. 평행 관계인 힘이 있어. 뭐야? 그거 F1, F. F. 야, F1 그래. F4는 뭐야? 왜 갑자기 한글 사랑을 해? F1이라고 하든지. F1하고 F4.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책상이 물체, 똑같은 물체에 받는 힘이지. 크기 갖고 방향 반대라서 더해서 0이라고. 그래서 평행 관계인 거 뭐라고? F1하고 F4라고. 이해돼요? 이거 쉬운 듯 하지만 되게 헷갈리고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평행 관계하고 작용 반작용 관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잘 나오고 쉬운 듯 하지만 은근히 헷갈려하고 되게 많이들 틀린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평행 관계를 구하려면 일단 뭐 힘 받는 주체가 같아야 돼. 목적어가 같아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뭔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운동 법칙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운동 방정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어요.